팔순의 장만수 회장이 전 재산을 상속하기로 한날 가족들 앞에서 친자 검사 결과 봉투가 열리는데 이 집안의 진짜 자식은 2명이야. 한 명은 친자식이 아니다. 봉투가 열리는 순간 이 집안은 끝이다. 올해 80살의 장만수 회장이 손수 일군 만수건설은 이제 제게 30번째 안에 드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이 모든 것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에 비친 자식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큰아들 54살의 장태우는 회사 전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골프나 치러 다니는 한량입니다. 51살의 둘째 딸 장미선은 명품 가방 수집이 취미인 사모님입니다. 막내 아들 48 장태진은 사업한답시고 아버지 돈만 축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봄날 아침 만수 회장이 세 자식을 한자리에 모으며 시작됩니다. 서울 평창동 한옥, 아침 햇살이 마루를 비춥니다. 만수 회장은 손수차를 우립니다. 60년을 함께한 아내 박순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나릅니다. 순덕의 얼굴엔 무언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습니다. 태훈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찬 손목을 힐끗거리며 시간을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급히 부른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시 상속 이야기일까? 그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둘째 딸 미선이 들어섭니다. 최신상의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는 어머니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 눈치와 얼굴만 살피고 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병원을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큰일이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스런 얼굴로 아버지를 봅니다. 막내 태진은 늦었습니다. 급히 뛰어들어오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빴다고. 하지만 만수는 압니다. 이놈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또 투자한답시고 매번 돈을 날렸다는 것도요. 만수가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나 이제 오래 못 산다.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더구나.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눈빛은 슬픔보다 계산이 앞섭니다. 만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내가 죽기 전에 정리할 게 있어서 너희를 불렀다. 태훈이 침을 삼킵니다. 미선의 손이 핸드백 손잡이를 더 세게 줍니다. 태진은 긴장한 듯 무릎에 손을 얹습니다. 내 재산이 80억 정도 될 게다. 회사 지분 포함하면 100억은 훌쩍 넘을 테지. 자식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만수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내가 이 재산을 누구한테 줄지는 이미 정했다. 그런데 그 전에 너희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만수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낡은 갈색 봉투입니다.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게 뭔지 아니? 친자 검사 결과야.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세 자식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칩니다. 너희 셋 중에 한 명은 내 핏줄이 아니야. 미선이 비명을 지릅니다. 태훈이 벌떡 일어섭니다. 태진은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흐릅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다. 너희 중 한 명은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일주일 뒤 너희 셋 모두 친자 검사를 받아라.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내 재산은 진짜 내 핏줄인 2사람한테만 준다. 태훈이 소리칩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농담입니까? 만수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농담으로 들리니? 나는 지금 정말 진지해. 그날 이후 장씨 집안은 지옥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합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
평생 가족이라 믿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태우는 밤새 거울을 봅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코는 닮았는가? 눈은 어떤가?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유독 엄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혹시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미선은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순덕의 어깨를 붙잡습니다. 엄마, 나지. 내가 아버지 자식이 아닌 거지. 순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미선은 그 침묵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태진은 다릅니다. 그는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설령 자신이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형제들을 설득하거나. 그는 은밀히 사람을 수소문합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을요. 일주일은 지옥같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자식들은 서로 말을 섞지도 않습니다. 식사 자리도 따로입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순덕이 남편에게 애원합니다. 여보, 이러지 마세요. 애들이 미쳐버리겠어요. 만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 와서 멈출 순 없소. 진실은 밝혀져야 해. 그러던 어느 날 밤 만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흑백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젊은 시절 순덕의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만수는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55년 전 만수는 25이었습니다.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꿈은 컸습니다. 순덕은 23, 동네에서 가장 예쁜 처녀였습니다. 만수는 그녀를 보자마자 반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 청년 김철수였습니다. 철수는 만수보다 잘생겼고 집안도 나았습니다. 순덕은 철수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철수는 징집되어 전선으로 갔습니다. 순덕은 매일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사 통지서가 왔습니다. 순덕은 넋을 잃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그런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위로했고 돌봤습니다. 1년쯤 지나 순덕은 만수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보다는 의지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수는 상관없었습니다. 평생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 첫 해에 태훈이가 태어났습니다. 만수는 기뻤습니다. 2년 뒤 미선이가 태어났습니다. 만수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3년 뒤 태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진이가 태어나기 6개월 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순덕이 갑자기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넘게 집을 비웠습니다. 만수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순덕은 달랐습니다. 눈빛에 무언가 숨기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순덕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태진이가 태어났습니다. 만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형이나 누나와 달리 이 아이는 자신을 닮지 않았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만수는 불안했지만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진이는 자라면서 점점 더 만수와 달라 보였습니다. 성격도 달랐습니다. 만수는 의심을 키웠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20년 전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옛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김철수 말이야, 전쟁에서 안 죽었대. 부상당해서 병원에 있다가 나중에 돌아왔다던데. 만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철수가 살아있었다니.
그럼 순덕이 친정에 갔던 그 한 달은 만수는 집에 돌아와 순덕을 다그쳤습니다. 순덕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철수가 돌아왔다고 연락이 왔다고, 단 한 번만 보려고 친정에 갔다고, 그런데 그 한 번이 실수가 됐다고, 태진이는 그때 생긴 아이라고. 만수는 분노했습니다. 배신감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태훈이와 미선이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태진이는 이미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15해를 함께 키운 아이였습니다.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평생 묻어두기로, 태진이에게도 순덕에게도 아무 말 않기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아팠습니다. 그렇게 또 20년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80이 됐습니다.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결국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길어야 6개월 남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태진이는 자신의 핏줄이 아닙니다. 하지만 33년을 아들로 키웠습니다. 정도 들었고 사랑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피 때문에 나눠야 할까? 만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시험을 해보기로. 자식들이 돈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진짜 자식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지. 검사일이 다가옵니다. 태우는 밤잠을 설칩니다. 미선은 신경안정제를 먹습니다. 태진은 뇌물을 쥐어준 검사 담당자를 기다립니다. 검사 전날 밤 순덕이 만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여보, 제발이요. 이제 그만해요. 태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세요. 만수는 냉정합니다. 당신이 만든 일이요. 당신이 책임져야지. 다음 날 아침 세 자식이 병원에 모입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체열실로 하나씩 들어갑니다. 태우는 떨리는 팔을 내밉니다. 미선은 눈을 감습니다. 태진은 담당자를 쳐다봅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결과는 3일 뒤에 나옵니다. 만수는 봉투를 받습니다. 뜯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다시 부릅니다. 거실에 4사람이 앉습니다. 순덕도 함께입니다. 만수는 봉투를 탁자 위에 놓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다. 누가 내 자식이 아닌지. 태훈이 손을 뻗습니다. 아버지, 제가 볼게요. 만수가 손을 막습니다. 잠깐. 그 전에 물어볼 게 있다. 만수는 세 자식을 차례로 봅니다. 태훈아, 내가 내 자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니? 태훈이 당황합니다. 그럴 리가요. 전 당연히 아버지 아들이죠. 만수가 재차 묻습니다. 만약이라고 했다. 태훈이 머뭇거립니다. 글쎄요. 그래도 지금까지 아버지 아들로 살았는걸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입니다. 만수가 미선을 봅니다. 너는 어떠냐? 미선이 울먹입니다. 아버지, 전 무서워요. 만약 제가 아니라면 전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만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태진아, 너는? 태진이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설령 피가 안 섞였어도 아버지는 제 아버지니까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잖아요. 만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태진의 말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아니면 연기일까? 만수가 봉투를 집어듭니다. 천천히 뜯습니다. 종이를 꺼냅니다. 펼칩니다. 읽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만수의 표정이 굳습니다. 순덕이 떨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숨을 참습니다. 만수가 종이를 내려놓습니다. 태진아. 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내가 내 핏줄이 아니구나. 미선이 비명을 지릅니다.
태훈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태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봅니다. 순덕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미안해, 태진아. 엄마가 미안해. 태진은 어머니를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제 친아버지가 누구예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김철수라는 분이야. 엄마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지금은 안 계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태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군요. 목소리가 담담합니다. 만수가 말합니다. 그래서 내 결정은 이거다. 재산은 태훈이와 미선이한테만 준다. 태진이 너는 이 집 자식이 아니니까. 태훈이 웃습니다. 미선이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태진은 일어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진이 돌아섭니다. 만수가 부릅니다. 잠깐. 태진이 멈춥니다. 그게 다냐? 할 말 없니? 태진이 뒤돌아봅니다. 눈시울이 붉습니다. 아버지, 아니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이 집 자식이 아니었네요. 그동안 폐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진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저는 사장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그랬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사장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원래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태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태진이 집을 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순덕이 쓰러집니다. 미선이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태우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봅니다. 태진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습니다.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태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연기였을까? 새벽녘 태진의 진심을 확인하기로 만수는 결심합니다. 다음 날 만수는 사람을 시켜 태진을 미행하게 합니다. 태진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태진은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인부로 일을 합니다. 저녁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요. 만수는 놀랍니다. 저놈이 그렇게 일할 줄 알았다면. 항상 놀기만 하고 사업 핑계로 돈만 달라던 놈이었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진은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형이나 누나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전화하지 않고 그저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수는 견딜 수 없어서 직접 태진을 찾아갑니다. 편의점 앞에 차를 댑니다. 유리창 너머로 태진이 보입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만수가 들어가니 태진이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아니 사장님. 만수가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갑니다. 태진이 계산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만수가 묻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않니? 태진이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제 힘으로 버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만수가 봉투를 꺼냅니다. 태진에게 건넵니다. 태진이 의아해합니다. 이게 뭡니까? 만수가 말합니다. 열어봐. 태진이 봉투를 여니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천천히 읽던 태진의 눈이 커집니다. 이건 양자 입양 서류잖아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만든 거다.
내 친부가 누구든 법적으로 넌 내 아들이야. 태진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를 시험하신 겁니까? 만수가 씁쓸하게 웃으며 맞다. 너희 셋을 다 시험했지. 누가 진짜 자식 같은 마음을 가졌는지. 태훈이와 미선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만수가 한숨을 쉽니다. 그놈들은 내가 집에서 쫓아냈다. 태진이 놀라면서 왜 그러셨냐고 물었어요. 만수가 설명합니다. 내가 나간 뒤 그놈들이 한 짓을 봤더니 실망스럽더구나. 태훈이는 당장 회사 지분 이전하자고 들이댔고 미선이는 부동산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꾸자고 졸랐어. 자식이 아니라 하이에나더라. 태진은 말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너는 달랐다.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냥 묵묵히 내 길을 갔지. 그게 진짜 자식이더라. 피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너를 보며 깨달았다.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만수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태진아, 아니 아들아.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아버지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태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울음이 터져나옵니다. 만수가 다가가 아들을 안습니다. 50년 가까이 살면서 처음으로 태진을 진심으로 안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껴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석 달 뒤 만수는 공개적으로 재산 상속을 발표합니다. 전 재산을 태진에게 물려줍니다. 태훈과 미선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줍니다. 세상은 떠들썩합니다. 핏줄도 아닌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다니. 하지만 만수는 개의치 않습니다. 순덕은 남편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태진을 용서해줘서. 만수는 대답합니다. 용서할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요. 당신이 태진이에게 사과해야지. 순덕은 태진을 찾아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평생 거짓말하고 살아서. 태진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웁니다. 괜찮다고. 자신도 이제 이해한다고. 만수의 병세는 악화됩니다. 예상보다 빨리 진행됩니다. 석 달이 남았습니다. 태진은 아버지 곁을 지킵니다. 매일 병원에 찾아갑니다. 손을 잡아드립니다. 어느 날 만수가 말합니다. 태진아, 후회 없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행복했어. 태진이 대답합니다. 저도요, 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 자랑스러웠어요. 만수는 미소 짓습니다. 평생 바라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태진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순덕이 곁에 있습니다. 만수는 행복합니다.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옵니다. 태훈과 미선도 옵니다. 하지만 뒤편에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상주는 태진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냅니다. 태진은 아버지 영정 앞에 앉습니다. 감사하다고 속삭입니다. 가르쳐 주셔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1년이 지납니다. 태진은 만수건설을 훌륭히 이끕니다. 아버지가 세운 원칙을 지킵니다. 정직하게 일합니다. 직원들을 아낍니다. 어느 날 태훈이 찾아옵니다. 동생 미안했어. 그때 내가 너무 탐욕스러웠어. 태진은 형을 안습니다.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미선도 옵니다. 울면서 사과합니다. 태진은 누나를 용서합니다. 가족이니까요. 순덕은 이제 편안합니다. 평생의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다. 태진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니까요. 태진은 가끔 아버지 산소를 찾습니다. 잔디를 손질하고 술 한 잔 따릅니다. 근황을 보고합니다. 회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요.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피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가족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태진은 눈을 감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태진은 미소 지으며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전부일까요? 아니면 함께 나눈 시간과 마음일까요? 장만수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식은 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심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님께 얼마나 진심을 다했는지, 자식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줬는지, 피는 거짓말하지 않는다지만 마음은 피보다 강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